한 주간의 아시아 리그를 돌아봅니다.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오늘 임시로 1일 진행을 맡은 김태범입니다. 지난주에는 힘찬 PD의 대명 일본 원정 동행 관계로 한 주 쉬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김예슬 아나운서의 개인 스케줄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비하인더넷 저를 대신해서 김예슬 아나운서가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일부 그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김예슬 아나운서가 아픈 건 아니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온도스포츠 크루들 각자 본업이 있고요. 이렇게 또 서로 역할을 메워주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예슬 아나운서가 참석하지 못한 점은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분 소개해드리고 시작해야겠죠. 이분도 본업은 아이스하키 코치고요. 한 줄 평에 대가시죠. 오광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명 킬러 웨일즈 홈 경기 때 뵙다가 그렇죠.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에서 뵙게 됐는데요. 더 반가운데요? 네, 저도 그리고 오랜만에 뵈가지고 그러게요. 네, 반갑고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네. 만나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터줏대감으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먼저 이야기해 볼 경기는 대명 킬러 웨일즈의 일본 홋카이도 원정 4연전 경기입니다. 좀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히 이 시리즈는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대명 킬러 웨일즈가 새해 첫 경기를 일본 도마코마이 원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도마코마이 원정에서 승리가 없었던 대명 킬러 웨일즈였는데 네. 이번에 드디어 도마코마이에서 승전보를 전해왔죠. 그것도 2연승. 승점 6점을 챙기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지글스가 순위는 처져 있습니다만 워낙에 스피드가 좋은 팀이고 또 전통의 강호 아니겠습니까? 대명으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번 2연전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돌아온 대명이었습니다. 이번 2연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지글스가 홈 경기에서 일단 이렇게 수입으로 당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 그 부분에서 저는 많이 놀랬고요. 그리고 대명의 조직력이 꽤나 단단해졌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시리즈였고, 예. 그리고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또는 파워플레이 라인에서도 득점이 많이 나왔지만 또 네 번째 라인까지 득점을 만들어주고 또 루키로 들어온 선수들까지 다양하게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그 분위기를 끌어오는 데는 아무래도 대명이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대명 킬러 웨일즈가 황두현 선수 시즌 첫 골 나왔고 또 이정민 선수도 데뷔골이 나왔고 네. 순위도 1위까지 올라갔었던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었었던 2연전이었습니다. 한편 오지글스는 대명과의 경기를 통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약간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또 마지막 일정이 한국 원정길로 잡혀 있잖아요. 이번 때 또 대명과 한라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더 주목이 되네요. 도마코마이 원정을 마무리한 대명 킬러 웨일즈 쿠시로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제지 크레인즈와의 2연전이었는데 사실 크레인즈와의 맞대결에서도 그동안 승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갔다고 선수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네. 또 케빈 콘스탄틴 감독님이나 또 마이크 부스토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필요한 시합은 크레인스 시합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대가 컸었던 시리즈였는데 드디어 대명 킬러 웨일즈가 크레인즈전 사상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13연패를 끊는 아주 중요한 승리였고요. 이번 2연전에서 1승 1승부샷 패 승점 4점을 획득했습니다. 참 그동안 크레인즈와의 경기는 어렵게 흘러갔던 경기들이 많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아깝게 지는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계속 뭐 한 점차 싸움이라든가 승부샷까지 가서 지는 경기도 많았고 네. 이번 시리즈에서도 첫 번째 시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승부샷까지 가서 이 경기 첫 번째 시합 때는 이바노프 골리가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승부샷에서 크레인스 선수들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곳으로 정확히 꽂아 넣는 모습들을 보면서 크레인스가 지금 후반부에 왔지만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좀 저력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시합 들어가면서는 확실히 대명이 주도하고 또 본인들이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풀리면서 게임을 쉽게 가져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명 킬러 웨일즈가 크레인즈전 사상 첫 승,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 경기도 기록을 했고 또 개인 기록도 많이 나왔던 의미 있는 시리즈가 됐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일본 홋카이도 원정 4연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친 대명 킬러 웨일즈 이 결과에 대한 우광식 위원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 줄 평으로는 저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일단 굉장히 단단해진 조직력으로 지금 완전 무장했고 또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홋카이도 원정에서 굉장히 버거운 그런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그걸 완전히 극복한 거를 봤고 또 순위가 1위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명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또 순위 1위로 또 우승을 하면서 이 시즌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희망적인 생각으로 이런 한 줄 평을 생각해봤습니다. 정규리그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다. 네. 우승을 향한 그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대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이 시작 과연 끝이 어떻게 될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나라 고향에서는요 하이원과 안양한라가 새해 첫 아시아리그 경기를 가졌습니다. 지난 1월 9일이었는데요. 고향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양팀의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서 오광식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향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있었던 정규리그 6차전 경기였고요. 변함없이 하이원은 토마스 쥐바, 한라는 메달튼 골리가 선발로 출장했습니다. 1피리어드 중반이 지나고 있는 상황 보고 계신데요. 하이원의 공격입니다. 일단 하이원이 이날 경기 때 세 번째 라인까지 굉장히 탄탄해졌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고요. 네. 또 세 번째 라인까지 한라에게 있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또 그런 구성을 보여줬습니다. 예. 지금은 안양한라의 파워플레이 장면인데 올 시즌 안양한라의 파워플레이가 사실 예년 시즌만은 못하다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시즌 초반에는 좋은 기록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파워플레이들이 이어졌었어요. 네, 이번에 하이원의 역습 장면, 메탈튼 선수의 또 세이브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부터 두 번째 조까지 정말 하이원 선수들, 그 러시아 선수들이 특히 스케이트하는 양이 엄청나고요. 네. 또 마일람 선수의 또 슈팅 능력도 적절히 잘 이용하면서 또 저렇게 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1피리어드 16분 15초였는데요. 하이원 박상진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앞쪽에서 플래스척 선수가 먼저 때린 퍽이었어요. 네, 박상진 선수 골대 앞에서 위치 선정 정말 잘 해줬고 슈팅을 공중에서 저렇게 굴절시키면서 또 메탈튼 선수의 다리 사이로 퍽이 들어갔습니다. 네, 박상진 선수의 시즌 두 번째 골이었고요. 하이원의 파워플레이에서 한라의 쇼텐디드폴 찬스인데요. 이번에도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날 토마스 듀바 선수 굉장히 좋은 선방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안양한라 선수가 이제 반대에서 반대로 넘어가는 패스에 이은 원타이머 슈팅 같은 경우에도 다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굉장히 안정적인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토마스 듀바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도 26세이브 실점을 하지 않았고요. 최근 11경기에서만 셧아웃 4번을 기록하는 아주 절정의 페이스를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네. 이 찬스에서 또 놓치지 않았던 스타체프 선수였습니다. 네, 역시 그 골 넣는 본능 자체는 스타체프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찬스가 왔을 때 침착하게 또 빈 그 그물을 향해서 또 꽂아버리는 그런 기술이 확실히 좋은 선수입니다. 종합선수권 결승전에서 단독 찬스를 놓쳤던 스타체프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고요. 시즌 18호 골 랭킹 선두질주 이어갔던 스타체프 선수였습니다. 참 그래도 그 팀 순위에서는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골 랭킹 1위의 선수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하이원으로서는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할린 때보다 더 기량이 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원의 스타체프 선수였고요. 결국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하이원이 무실점 완봉승을 가져갔습니다. 4연승을 달렸던 하이원이었어요. 네, 일단 안양한라 선수들을 상대로 절대 밀리지 않는 또 국내 선수 포함해서 외국인 선수까지 굉장히 부지런하게 잘 뛰어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성적이 저렇게 셧아웃 승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원과 안양 한라 올 시즌 전적은 3승 3패로 정규리그를 마치게 됐고요. 새해에도 하이원의 기세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승점 3점 추가하면서 하이원이 승률 5할로 끌어올렸고요. 반면에 한라는 이번 경기 패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또 3경기가 무득점으로 끝나는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고 순위도 끌어올리지 못하는 결과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하이원과 한라의 표정이 엇갈렸던 이 경기, 한줄평의 대가 대가로서의 또 한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주아리에서 한라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또 분명히 팟캐스트에서도 비하인드넷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는 이 시합을 보면서 득점력에 있어서 조금 답답함을 느꼈어요. 뭐 조민호 선수의 부재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 골도 득점을 못한 상태에서 끝났다 보니까 슬슬 이제 걱정이 드는 네. 저는 끝에 점점점을 붙여서 네. 한라 걱정은 하는 게 아닌데 점점점 이렇게 한라 걱정은 하는 게 아닌데 점점점. 네, 끝에 또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아, 걱정을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일단 걱정은 확실히 되고요. 네. 근데 또 앞으로 이제 원정 경기라든가 또 다른 팀을 만나서 상대를 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운을 남겨놨습니다. 비하인드넷에서 박hin찬 PD 같은 경우에는 네. 일주일만 더 보자. 일주일만 더 보고 걱정을 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의견을 오늘 기록해 주셨어요. 한라 걱정은 하는 게 아닌데 점점점. 일본 원정 또 한라의 또 경기 결과를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하이원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역시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6차전 마지막 대결입니다. 양팀 모두 기세가 좋았던 상황이었죠. 하이원 앞서 한라전 승리를 했고 또 종합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상대가 대명이었어요. 한편 대명 킬러 웨일즈 같은 경우에도 일본 원정길을 잘 맞추고 돌아왔기 때문에 양팀 모두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부딪혔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 역시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향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있었던 1월 15일 경기였습니다. 역시 하이원 토마스 듀가 대명 킬러 웨일즈는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변함없이 골문을 지켰습니다. 네,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좋아진 이제 대명 킬러 웨일즈와 또 득점력에서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하이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양 팀의 이제 그 공수 전환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봤으면 굉장히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날도 역시 듀바 선수뿐만 아니라 이바노프 골리도 굉장히 양 팀 골리가 모두 굉장히 잘해주는 또 선방 쇼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여기서 대명 킬러 웨일즈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봉진 선수였습니다. 이봉진 선수가 체격은 작지만 역시나 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또 그 시야가 좋은 스키 유타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네, 이봉진 선수가 이 골로 시즌 4호 골을 기록했는데 올 시즌에 4골 중에 3골이 고양 하이원전에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고양 그리고 하이원과의 좋은 상대 전적을 이어갔던 이봉진 선수였고요. 대명 킬러 웨일즈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이날 시합은 하이원이 뭐 퍽을 잡았다 하면은 그 앞에 대명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하이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순간적으로 찬스를 잘 만들어주는 경우도 종종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대명의 그 수비 조직력은 굉장히 또 끈끈함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지금 계속 보고 계시지만 양 팀이 정말 아슬아슬한 찬스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보는 내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네, 양 팀의 골리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퍽이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양 팀 모두 다 잘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대명 킬러 웨일즈의 추가골 기회였는데요. 역시 1대0의 스코어는 유지가 됐었고 반대편에서 또 한 번 때립니다.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 본인들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지금 많이 경기력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참 좋은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피리어드에는 하이원이 슈팅 수에서 거의 2배 정도 앞설 정도로 좋은 기록을 보였는데 그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여기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네, 골대 앞으로 일단 슈팅을 아끼지 않고 하이원이 이 피리어드 들어서 굉장히 슈팅을 아끼지 않고 쐈고요. 네. 역시나 그 슈팅에 이은 리바운드 골을 또 대명은 허용을 하게 됐죠. 세르게이 토폴 선수의 이 피리어드 동점골 상황 1대1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대명이 또 바로 달아나는 흐름을 만들었어요. 네, 프롤로프 선수가 저렇게 턴하고 난 뒤에 디펜스한테 흘려주는 패스를 정말 잘했었는데 네. 정말 슈팅으로 있어서는 최강인 슈팅 장인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슈팅 장인인 또 글리아시 선수가 환상적인 슬랩샷 원타이머를 보여줬죠. 동점골 허용 직후에 데니스 굴리아시 선수의 아시아리그 데뷔골이었고요. 결국 대명이 리드를 다시 잡았습니다. 결국 이 골이 결승골이 됐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 위치에서 저쪽 사이드로 꽂는 게 굉장히 어려운 슈팅이거든요. 네. 굴리아시 선수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선수권 결승전 때 굴리아시 선수가 없었는데 네. 굴리아시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절실히 느끼게 해줬던 그런 골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골 뒤져있던 하이원이었는데 역시 경기력은 이날 뭐 양팀 모두 다 좋았어요. 양팀의 그 기세를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일단 기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대명보다도 하이원이 좀 더 변칙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또 통으로 걸리는 찬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바노프 골리가 확실히 잘 막아줬었고 대명은 또 착실히 또 그 현명한 플레이를 하면서 또 어렵지 않은 쉬운 플레이로 또 이끌어가면서 득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네, 결국 최종 스코어 2대1로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한 골 차를 지켰고요.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데미언이 최근 5승 1패 상승세 이어갔고요. 반면 하이원은 5연승 도전 경기였는데 연승이 마감되는 그런 패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올 시즌 국내 개막전에서 하이원에게 패배한 이후로 하이원전 5연승으로 정기리그 상대전적 5승 1패로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자,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또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선두 질주를 이어가게 되는데 승점 55점에 도달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었어요. 그렇죠. 상당히 대명으로서는 그 어느 승리보다도 더 값진, 더 기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승리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이원과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정규리그 6차전 한 줄평 들려주시죠. 네, 확실히 그 바닥이 단단해졌다 보니까요. 기본이 아래가 단단해지다 보니까 골키퍼라는 벽이 그거에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서 네. 이바노프의 벽은 듀바보다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양 팀의 골키퍼가 워낙 지금 몸 상태가 좋은 상태고 좋은 선방 쇼들을 보여줬지만 좀 더 수비 조직력에서 앞서 나갔던 그 대명이 이바노프 골리의 벽을 조금 더 올려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이 골키퍼를 벽에 빗대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토마스 듀바 선수도 최근 너무나 좋고 이날도 잘했지만 네. 대명의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 이날도 37세이브 1실점 승리를 했는데 네. 이바노프의 벽이 더 높았다. 네, 이렇게 한 줄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정규리그가 거의 다 끝나가고요.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든 팀들에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또 끝까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아시아리그 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저와 함께한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어떠셨습니까? 또 다른 분위기여서 네. 일단 재밌었고요. 네. 네, 또 예슬 씨와는 다른 목소리 톤이 옆에서 들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정감이 조금 더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링크장에서 호흡을 맞춰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긴장감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만 전해주시네요. 저도 좀 긴장을 했고 좀 괜히 또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에 누가 될까봐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광식 위원님 덕분에 아닙니다. 편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 김예슬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네.
다음 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광식 해설위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